이제 하밍 코드의 디코딩하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노트 보면은 이제 디코더 부분이 나와 있어요. 뭐 카운터를 이니셜라이즈 해서 우리가 패리티 빗에 해당하는 것이 위치가 1, 2, 4 그다음에 여기는 물론 n이 7이니까 일곱 번째 bit까지 있지만 사실은 이제 1, 2, 4, 8, 16, 3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들에 해당하는 패리티들을 뭐 읽어서 에러가 나면 카운터에 누적을 해서 뭐 어떻게 한다 할때 지금 이 알고리즘이 봐도 그냥 너무 그 앱스트랙트하게 써 있어서 이것을 보지 말고 예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n이 7짜리, 그러니까 7bit짜리 코드워드가 이렇게 있어요. 0, 11, 00, 11 이렇게 있어요. 이 코드워드가 이제 트랜스미터가 리시버한테 전송을 했어요. 전송을 했는데 중간에 에러가 발생했어요. 에러가 어디서 발생을 했냐면 여기 다섯 번째 빗. 다섯 번째 빗이 원래는 0이어야 되는데 이게 1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011, 0011인 것이 011, 0111로 이렇게 변형이 됐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빗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K가 이제 1일 때의 그 패리티를 체크를 해 보면은 이제 K가 1일 때 패리티는 이제 0이잖아요. 0이죠. 근데 아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K가 1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패리티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의 위치가 K가 357이었거든요. 357. 그래서 여기 357이 보면 지금 11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1이에요. 그래서 111을 다 더했더니 이게 1이 됐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패리티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이 패리티, 그러니까 현재 0인데 이 0은 그러니까 데이터 빗에서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빗을 모듈러 투 서메이션을 한 결과랑 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위치의 빗을 더했더니 이게 0이 아니라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에러가 여기 제가 X라고 써놓은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K2일 때 패리티가 이제 1인데 K2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패리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K3, 6, 7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관련이 있는데 지금 보면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그냥 다 111이에요. 여기서 에러가 없단 말이에요. 에러가 없고 이 세 개를 다 모듈러 투 서메이션 하면 1이 되고 이게 이 패리티랑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K4일 때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K5, 6, 7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 빗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럼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111이잖아요. 그래서 세 개 서메이션 하면 1이죠. 그러니까 K4하고 이 두 개가 그러니까 K4일 때 이 패리티랑 1이랑 다르잖아요. 그럼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패리티가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K1일 때의 패리티 또 K4일 때의 패리티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K1하고 4를 더하면 5잖아요. 5.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 빗이 에러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실제로 에러가 난 게 지금 다섯 번째 빗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밍 코드, 그러니까 코드 레이 7분의 4짜리 하밍 코드는
이와 같이 원빗 에러가 나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다시 그 커렉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bit이 에러니까 이 1을 0으로 고치는 거죠. 그런 커렉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011 이제 0011 전송을 했는데 만약에 에러가 첫 번째 빛에서 에러가 났다. 이 경우는 이제 패리티에서 에러가 난 거거든요. 패리티에서 에러가 났는데 그러면 첫 번째 패리티 빛 1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357이니까 1, 0, 1 이렇게 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1, 0을 더했더니 0.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리티 빛 1은 얘는 두 번째 패리티 같은 경우는 367 그러니까 111 더하면 1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오케이예요. 그럼 세 번째 패리티 빛 0은 567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567에서 0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또 0.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게 K가 1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패리티 빛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K가 1일 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 빛에 에러가 났거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해밍 우리가 이제 코드 이렇게 설계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그 이런 뭐 수학적인 그런 지식들도 많이 사용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해밍 코드를 디코딩하는 방식을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디코딩 방식을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해도 되냐면 그냥 거리가 제일 가까운 것들로 디코드를 그냥 선택하는 방식으로 디코딩을 해도 되기는 해요,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해밍 코드를 방금 봤어요. 그러니까 M이 이제 4이고 N이 7짜리 코드예요. 그러면 0000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이렇게 매핑이 될 거고요. 001은 또 뭔지 모르지만 또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매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 1번, 그럼 이걸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이건 이제 제가 임의로 써볼게요. 저도 지금 이거 계산을 해봐야겠는데 네, 잘은 모르겠지만 그 임의로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신된 것이 만약에 뭐 이런 거였다. 이런 게 수신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원래 송신된 것이 이 개수가 총 이제 16개의 가능한 코드워드가 있을 거잖아요. M이 4니까. 그럼 1번부터 16번까지 어떤 게 그러니까 에러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중간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1번부터 16번 중에서 어떤 것이 송신된 거냐라는 거를 결정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이런 방법을 안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것과 1번부터 16번까지 중에서 이제 디스턴스, 해밍 디스턴스가 가장 짧은 거. 우리가 해밍 디스턴스는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두 개의 코드워드가 비교를 해서 그 서로 다른 비트의 개수가 해밍 디스턴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 수신된 이 코드워드와 가장 그 디스턴스가 가까운 코드워드를 하나 고르면 그게 바로 이제 송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선택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연산량이 많아져요. 우리가 그 디코더를 설계를 할 때 또 보면 연산량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든 가능한 코드워드랑 다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굉장히 많다고요. 지금은 제가 M이 4니까 사실 16개, 그러니까 이품은 16개를 써서 뭐
구하면 되지만 m이 가령 4가 아니라 뭐 100이라던가 뭐 150이라던가 그러면 이거는 2의 100승계 코드워드가 있잖아요. 그럼 2의 100승계 코드워드랑 수집된 거랑 having distance를 비교해서 가장 거리가 짧은 걸 선택하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거는 거의 구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연산 복잡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방금 봤었던 것처럼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낮은 연산 복잡도로 디코딩이 되도록 코드를 만드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해밍 코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패리티 빛을 이제 관찰을 해서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이 패리티 빛과 이 패리티 빛을 만드는 데 사용됐었던 이 데이터 빛의 그 모듈러 2 서메이션하고 비교를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카운트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서메이션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빛 에러가 발생한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한 그 로케이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제가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지금 패리티가 1, 2, 4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는 3, 5, 6, 7. 그러니까 패리티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위치이고 데이터,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은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위치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 이 첫 번째 패리티를 계산하는데 사용됐던 그 데이터가 3, 5, 7번째였었고요. 또 두 번째 패리티를 계산하는데 필요했던 데이터가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또 네 번째 패리티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령 세 번째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했다. 그럼 이것이 첫 번째랑 두 번째 패리티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첫 번째 패리티랑 두 번째 패리티 그리고 네 번째 패리티에는 영향이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패리티의 영향권에 영향을 주면서 네 번째 패리티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는 3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집합관계로 표현했을 때 이 각각의 영역에 있는 데이터 빛이 딱 하나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째 빛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령 이 영역에는 지금 3밖에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3뿐만 아니라 5도 가령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패리티와 두 번째 패리티 체크했을 때 문제가 있고 네 번째 패리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을 텐데 이 영역에는 지금 하나씩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째 데이터에 영향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밍 코드까지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2차원 패리티라는 게 있는데 2차원 패리티는 우리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1차원 패리티랑 이제 다른 1차원 패리티도 확장을 한 건데요. 먼저 1차원 패리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m이 2짜리, 그러니까 2빛짜리 데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체크 빛, 혹은 이제 패리티 빛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붙여요. 여기서 우리가 붙이는 것은 이 세 개를 모듈러 2 썸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럼 0이고 여기 1이고 왜냐면 1이 돼야지 이 빛 세 개 다 더했을 때 모듈러 2 하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 0일 때도 마찬가지로 1이고요. 또 1, 1일 때는 0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코드를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결국 얘도 이런 거잖아요. 002, 000, 01은 011, 10은 101, 11은 110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이 된 건데 그러면 이 코드를
관찰을 해보면 여기서 이 코드의 이제 해밍 디스턴스가 얼마냐면 얘랑 서로 다른 비트수가 둘이죠. 또 또 둘이에요. 그래서 해밍 디스턴스가 2예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이 공식 있었잖아요. 해밍 디스턴스를 우리가 D라고 둔다면 그럼 D-1개까지는 에러를 디텍트할 수 있고, 그죠? D-1 나누기 2를 이제 플로우한 것에 이 에러까지는 우리가 커렉트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D가 2니까는 결국 원빗 에러, 그러니까 에러 한 개까지는 디텍트를 할 수 있고, 커렉트 할 수 있는 거는 0이죠. 왜냐면 2 해서 나누기 2분해서 플로우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는 이제 한 빛 에러까지는 이제 디텍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싱글 파리티 체크 코드는 파리티를 이렇게 하나만 붙이는 거는 우리가 원빗 에러까지는 이제 디텍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디멘전 그 파리티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2디멘전 파리티는 어떤 식이냐면은 그런 데이터가 4빛이다. 0100, 그러니까 4빛짜리 시퀀스, 데이터 시퀀스가 있으면은 얘를 2차원으로 배열을 해요. 0100 있으면 0100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패리티를 5빛을 붙이거든요. 어떤 원리로 붙이냐면 일단 이 행을 봤을 때 0하고 1이 있으면 두 개 서메이션이 돼서 모듈러 2 하면 0이 되도록 1이 되고요. 00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이 컬럼 봤을 때도 00이니까 0이고 10일 때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 1이 돼야겠죠. 여기서도 1, 여기서도 이렇게 5개의 패리티를 일단 붙이고요. 5개의 패리티를 붙였는데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다. 발생해서 원래 0이었던 것이 1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이 3개를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는데, 그죠? 원래는 0, 1, 1 다 더해서 모듈러 2 하면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1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첫 번째 행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는 이제 감지를 했고요. 근데 첫 번째 행인데 이게 여기서 문제인지 여기서 문제인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이제 세로 방향, 이제 컬럼 방향으로 그 모듈러 2 연산을 해보면 여기서 벌써 문제가 생겼잖아요. 1, 0, 0이니까 3개 더하면 0이 아니라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컬럼 이 위치에서 에러가 발생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제너럴라이즈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 사이즈가 2x2인데 일반적으로 뭐 n by n 여기는 뭐죠? 그러니까 i by j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 패리티를 쭉 붙이면은 그러면 적어도 약간 싱글 빗 에러는 이제 커렉트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요거는 뭐 예전에 아까 그 해밍 코드 했을 때 다뤘던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RC 코드 얘기인데요. 이 CRC 코드는 그러니까 에러를 이제 디텍트하기 위해서 쓰는 코드거든요. 이 CRC에 대해서는 또 다뤄야 될 내용이 아주 많은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폴리노미알이라는 개념을 써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먼저 좀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딩이라고 부르는 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코딩이라는 용어는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예요. 아주 제너럴하게 쓰이는 용어인데 코딩의 종류는 소스 코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채널 코딩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 코딩은 뭐냐면 이제 압축을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그러니까 에러를 보정하는 에러를 보정한다. 에러를 보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에러로부터 데이터를 결국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죠. 프로텍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스 코딩이라는 거는 압축이니까 이건 이제 컴프레션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그런 뭐 이런 거 많이 써봤잖아요. 뭐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쓰고 있지만 zip 코드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압축에도 사실은 그 손실이 있는 압축이 있고 손실이 없는 압축이 있어요. 가령 우리 뭐 파일 같은 거, 그런데 그게 멀티미디어 파일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 같은 거, 그냥 가령 뭐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파일 같은 것들도 물론 압축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는 이제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가령 문서에다가 내일 5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라고 보냈는데 그 손실이 발생해서 5시가 4시 30분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텍스트 같은 것들은 압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압축을 많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조그마한 어떤 왜곡, 손실이라도 생기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뭐 영상 신호라던가 음성 신호 같은 것들은 압축을 좀 많이 해도 되죠. 왜냐면 어차피 사람의 그 감각 기관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왜곡이 생겨도 우리가 영상 같은 것보다도 뭐 주변에 조금 이런 디스토션, 지터 같은 게 생겨도 사람들이 보통 잘 눈치 못 채잖아요. 그래서 그런 왜곡이 좀 생기는 대로 압축을 해도 그거는 괜찮아요. 왜곡이 좀 생기는 걸 허용하면 압축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고요. 채널 코딩은 우리 여태까지 봤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FEC라고 해서 봤던 거, Forward Error Correction에서 에러를 커렉션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에러로부터 이제 프로텍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딩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이제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삿짐 뭐 트럭 그런 비유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채널 코딩은 이제 그릇 같은 것들을 이렇게 포장을 잘 두껍게 해가지고 트럭이 가다가 뭐 중간에 어떤 요철 만나거나 뭐 길이 좀 울퉁불퉁하더라도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인포메이션보다 더 볼륨을 더 키우는 거죠. 옆에 이런 어떤 보호 장치를 해서 더 에러로부터 충격을 더 이제 얘가 흡수해서 그릇이 안 깨지도록 하는 그런 거고, 소스 코딩은 뭐냐면 우리가 이사 갈 때 모든 짐을 다 가져가지 않고 진짜 그냥 에센스, 중요한 것들만 가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짐이 이만큼이 있는데 여기서 뭐 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 쓰지도 않는 것들, 잡다한 것들은 그냥 미리 다 없애버려서 짐을 이렇게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그럼 얘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채널 코딩을 써서 이제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소스 코딩, 보호하는 게 채널 코딩,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채널 코딩이 이제 에러를 보호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에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에러, 그러니까 FEC 써서 채널 코딩해서 이제 디코딩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디코딩된 메시지의 패켓에, 그러니까 코드워드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에러 디텍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 방금 뭐 예제도 쭉 봤었잖아요. 뭐 원빗 에러 같은 거, 그거 뭐 에러 디텍션 할 수 있다느니 뭐 그런 것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에러 디텍션 할 때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에러 디텍션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Cyclic Redundancy Check라는 코드고요. 그다음에 채널 코딩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누구냐 알아봤어요? 컨볼루셔널 코드, 그다음에 터보 코드, 그다음에 LDPC 코드, 이런 것들이 채널 코딩에서 아주 유명한 코드들이에요. 되게 제일 많이 쓰이는 코드들. 그 그러니까 에러 커렉션에는 이 세 가지, 컨볼루셔널 코드, 터보 코드, LDPC 코드. 그다음에 에러 디텍션에는 이제 CRC 코드. 소스 코딩에는 뭐 어떤 게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뭐 JPEG 같은 경우가 확장자가 JPG로 되고요. 그다음에 비디오는 뭐 MPEG 같은 것들, MPEG, H.264 이런 것들, 유명한 소스 코덱들이죠. 그 CRC는 어쨌든 이제 에러 그 디텍션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사실 이해하려면은 이제 폴리노미알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지금 이해를 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일단 그냥 결론만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기 이제 m개의 bit이 있고요. 여기에다 r bit을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rbit 추가, 이게 CRC인 거죠. 이게 CRC예요. CRC 추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CRC가 그러니까 몇 개의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디텍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를테면 이제 싱글 빛 패리티 붙이는 거 같은 경우는 원빗 에러가 나는 것은 에러가 있구나라고 디텍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만, 에러가 만약에 2빛이 났다라고 하면 에러가 실제로 2빛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에러가 안 났습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CRC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까지 할 수 있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에러의 개수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에러의 개수가 홀수개인 거는 무조건 디텍션 할 수가 있어요. 에러의 개수가 홀수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볼게요. Number of errors. 가 1개, 3개, 5개, 7개, 9개, 11개, 13개 해서 하여간 뭐가 됐건 간에 이렇게 홀수개인 거는 얘는 이제 무조건 디텍트가 가능해요. 무조건 디텍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홀수개가 아닌 거 이제 짝수개죠. 이제 짝수개인 경우에도 어떠냐면 number of burst error가 r보다 작거나 같기만 한다면 무조건 에러를 디텍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burst error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burst라는 거는 뭐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를 burst라는 말을 우리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m이 가령 10개가 있어요. 근데 r이 2예요. 그래서 m이 이렇게 10개가
됐고 여기 뒤에 CRC가 R이 2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뭐 R이 3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0, 1 이렇게 붙었어요. 이게 얘가 이제 CRC예요. 이게 원래 그 인포메이션 비트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에러가 났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벌스트 에러라는 게 연속된 거거든요. 결국 연속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뭉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러가 이렇게 3개 연속으로 나더라도 이 경우는 에러 디텍트, 에러가 났구나라고 에러 디텍트가 성공을 하게 돼요. 성공하게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얘가 또 에러가 났다라고 해도 이 경우도 에러 디텍트가 성공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록 에러의 개수는 4개이지만 버스트, 그러니까 뭉쳐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는 3개잖아요. 이 경우는 그냥 에러 디텍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 에러가 났다. 그럼 이 경우는 이제 넘버 오브 버스트 에러가 5잖아요. 5인데 R이 3밖에 안 되니까 에러 디텍션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홀수일 때는 뭐 아예 상관없어요. 홀수일 때는 그냥 무조건 다 디텍트 할 수 있고, 잠깐만요. 이 경우 홀수니까는 디텍션 할 수 있고요. 디텍션 못하는 경우는 그럼 뭐 이런 경우겠네. 여기도 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짝수이면서 버스트 에러의 개수가 R보다 큰 경우죠.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에러 디텍션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 에러 개수가 아드인 경우에는 모든 케이스, all 케이스에 대해서 디텍트가 되고, 그다음에 버스트 에러의 개수가 R보다 짝수이더라도 R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러면 디텍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IEEE 80이라는 게 그 와이파이 그 랜, 그 무선 랜, 와이파이에 대한 그 국제 표준 규격인데, 여기서는 32bit짜리 CRC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CRC 길이만 32bit이고 보통 패킷의 길이가 한 몇백 내지 몇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CRC가 32bit짜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패킷 안에, 그러니까 코드워드 안에 빌 에러의 개수가 홀수계이면 무조건 에러 디텍션 가능하고, 그다음에 짝수계라고 하더라도 버스트 에러가 32보다 작거나 같으면 또 디텍션 가능한 거죠. 사실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폴리노미알 개념, 그러니까 폴리노미알 같은 게 이제 코딩하고 채널 코딩 그 이론, 코딩 티어리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러니까 리니어 코드에서 아주 뭐 리니어 코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코드에서 다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이제 에러 커렉션 코드, FEC하고 에러 디텍션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